와, 나 이거라도 안 잡으면 그냥 다 놓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밀려나는 거 아니야? 잘못 사면 물리거든요. 이제는 강남이 중요해, 마포가 중요해,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요즘 유튜브 안에서 잘 되고 있는 영상이 뭔지 아세요? 강남인데 빌라보다 싼 6억대 아파트.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 봐야 할 6, 7억 아파트 정리집. 대책 나오고 나서 순식간에 호가 1억씩 뛰는 아파트 특징. 금액대별로 줄 세우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또 몰리고 있다는 그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현장에서? 이걸 뭐 규제 지역이랑 좀 비규제 지역으로 나누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실거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대출 한도도 많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망설이시는 분들 반, 지금이라도 내가 이 대출 받아가지고 좀 현금 붙여서 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매수하시는 분들 반, 그리고 확실히 전세 끼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 비규제 지역에서의 아파트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매도자분들은 거의 지금 가격이 내릴 거야, 막 매물을 막 내놓고 이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내가 반드시 팔아야 되는 이유가 없으면 싼 가격에도 팔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매물 자체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려가 많이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좋은 곳이다, 근데 내가 살 수 있어, 달려가자, 잡자, 약간 이런 분위기고요. 그 마음 기저에는 와, 나 이거라도 안 잡으면 그냥 다 놓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밀려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서울 막차 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느껴지거든요. 나 서울 이거 안 되니까 그럼 나 수도권이라도 막차 타야지? 그러면서 여기서 이 마음이 뭐라도 잡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이런 뭐라도 잡자 시장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가 투자 시작했던 2018년에도 뭐라도 잡자, 서울 너무 오르니까 잡자, 서울 안 되네? 수도권 잡자, 수도권도 다 오르네? 야, 무조건 지방 잡아, 돈 벌어야 돼. 약간 이런 분위기를 제가 이 부동산 시장 경험하는 안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잘못 사면 물리거든요. 진짜 잘못 사면 물려요. 그 시기에 뭐라도 잡자 시기에 잘못 사서 물리신 분들도 되게 많이 봐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우려가 돼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조급해지게 된 걸까요? 이게 이런 게 있죠. 아니, 자모님, 저도 막 조급하게 사고 싶진 않아요. 근데 막 저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라는 상황들에 여러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보면은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규제가 나온 거예요. 규제가 나왔는데 대출을 줄인다는 거죠.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옛날에는 서울 30평대였는데 지금은 20평대네. 거기서부터 벌써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점점 뭔가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 규제가 나왔는데도 집값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더 오르고 있다. 더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서 내 불안감이 자극되니까 나 그러면은 이거보다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집을 사고 싶으니 그럼 그거라도 이제 사야지 라고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격들이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망설이는 사이에 또 누군가는 행동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규제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규제가 나오니까 또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야? 내가 이거 긴가민가 망설이고 있는 이 사이에도 또 내가 갈 수 있는 이 내 집 마련, 이 아파트에 대한 예산이 줄었네? 라고 하면서 이 조급한 마음이 들면서 그럼 뭐라도 잡자, 뭐라도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신 것 같아요. 2018년과 2021년에 그 두 번의 상승장을 제가 경험하면서 봤던 건 뭐냐면은 조급한 마음에 뭐라도 잡자라고 생각하면서 잡았던 분들이 그걸 사고 나서 후회하시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왜 사고 나서 후회하냐? 나는 이게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 떨어지면 다행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맞아 떨어졌을 때 내가 너무 조급한 마음에 이걸 샀으니까 나한테 이게 감당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내가 거주할 때의 만족도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상승 바람이 불 때에 그 조급한 마음에 사면 내가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보다 악수를 줄 가능성이 커져요. 왜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는 위험해지는 그런 아파트나 그런 좀 부동산의 특징이 있나요?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올제님 몇 억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몇 억을 들고 부동산 산다고 했었을 때, 판다고 했었을 때도 어떤 누군가가
내가 산 아파트를 받아줘야 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산다고 했었을 때 가장 위험한 거는 어떤 거냐면 거래가 안 되는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없는 상황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모르겠어. 이거는 나중에 편집해도 되는데 제가 많이 만나왔던 분들 중에 이번 25년 시장 안에서 제일 속이 많이 상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서울에 관심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 아파트를 막 공부를 해요. 그래서 막 갈 아파트도 골라놨어요. 근데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이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이 팔리면 내가 서울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팔려가지고 못 들어갔어. 그랬는데 서울이 지금 어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잖아요. 내가 팔고 돈을 합쳐가지고 이 서울 입성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게 안 팔리니까 대출 한도도 축소된 상황에서 안 팔리니까 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이 막 울고 속상해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막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거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팔아보셔라 라는 얘기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저도 막 가가지고 같이 팔아드리고 싶죠. 근데 누군가가 이게 사줘야 팔리는 거잖아요. 이 가장 위험한 아파트, 이런 시장에서의 가장 위험한 아파트는 내가 거래가 되지 않는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네이버 부동산 딱 들어가서 거래량 체크만 하고 거래량 많은 아파트만 딱 고르면 그럼 괜찮은 거예요? 거래량만 보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이제 기본 조건이죠. 아예 거래가 안 되는 아파트를 고른다.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가 있냐면 2018년도에 한번 팔렸어요. 2021년에 한번 팔려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안 팔리는 아파트가 있는 거. 또는 연에 한 번씩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이 아파트가. 그러면은 그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밖에 못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래가 안 되는 부동산들이 있죠. 그런 아파트들의 특징도 있나요? 그런 아파트들의 특징은 대부분은 나홀로 동인 경우가 많아요. 한 동짜리 아파트들. 근데 이제 이런 나홀로 동인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 이 얘기를 좀 이렇게 해도 될지? 근데 좀 말하고 싶어서 그냥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 강남을 들어가고 싶어요. 또는 용산을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마포구에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막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포구 아파트 막 시세 조사 해보니까 막 15억, 16억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포구니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포구에 있는 나홀로 동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가 나홀로니까 세대수 막 100세대, 뭐 90세대, 80세대 이렇게거든요. 그런 것들이 1년에 하나가 거래가 될까 말까 해요. 마포인데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포라고 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사는 그 아파트가 사도 되는 아파트냐 아니냐가 알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앞에 붙어있는 네임밸류, 마포구니까, 강남구니까, 뭐 용산구니까, 뭐 성동구니까 괜찮겠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되게 무섭네요. 마포구여도 그럴 수 있다는 그럴 게.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홀로동이라고 해도 주변에 옹기종기 여러 개 있으면 그게 또 하나의 단지처럼 또 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보긴 했거든요. 그런 건 괜찮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 나홀로동이 여러 개가 몰려있으면 괜찮지 않아요? 그럼 몇 개요? 제가 역으로 질문할게요. 몇 개가 몰려있으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한 4개?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인 거예요, 그냥. 4개 몰려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6개 몰려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내 직감으로 뭔가 이 몇 억짜리를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고민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잘 알고 하는 건가? 아닌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살 때부터 팔릴 만한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에는 수요가 많은 재화가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시장과 상관없이 항상 후보가 봐야 되는 그런 아파트의 특징도 있을까요? 이제는 강남이 중요해, 마포가 중요해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지역 안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는 아파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전세 거래도 잘 되고 매매 거래도 잘 되는 아파트를 사야 돼요. 왜냐면 어쨌든 전세로도 살고 싶어 하고 매매로도 살고 싶어 하는 단지일 거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 기준을 좀 더 잡아주실 수 있나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 500세대 정도 돼요? 그러면은 월에 어느 정도 거래될 것 같으세요? 진짜 잘 모르겠는데 한 2건? 그렇죠?
잘 모르시겠죠? 제가 아파트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500세대 기준으로 하면은 월에 한 4, 5건 정도가 거래가 되면은 되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000세대 기준으로 하면은 한 8, 9건 정도가 거래가 되고 막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가 막 화랑이 될 때는 월에 거래가 막 10건 이상씩 돼요. 네이버 부동산에 이렇게 뜨는 거 보면은 10개 이상이 막 찍혀 있어요. 1000세대 이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는 그렇게 거래가 많이 돼요.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 하나 갖고 왔거든요. 4월부터 해가지고 4월에 6개, 그 다음에 5월에 3개, 6월에 3개, 7월에 이제 3개 했다가 하나가 계약 취소되고 9월 달에 6개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평균적으로 계속 3건 이상, 4건 이상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인 거예요. 매매로 봤었을 때. 전세 같은 경우도 4월부터 해가지고 거래 3개, 5월에 4개, 6월에 3개, 7월에 5개, 8월에 4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거래도 좀 많이 되는 편이죠. 근데 지금 이게 20평대가 가격이 8억 7천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상승장에 그러면은 얼마까지 갔었냐. 지난 상승장에 8억 8천까지 갔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 한 8억 7천 정도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중층 기준으로. 그러니까 많이 올랐는데 아직은 지난 상승장보다는 올라간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아파트가 30평대를 보면은 30평대는 지난 상승장에 11억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은 9억대예요. 저는 그 8, 9억이 없기도 하고, 어쨌든 서울이라서 내 집 마련도 혹은 투자로도 어렵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8억, 9억 이게 무슨 뭐 내 통장에 돈 8천만 원도 예, 없어요. 뭐 몇 천 있는데 뭐 8억, 9억 뭐 언강생심 뭐 나랑은 뭐 상관없는 얘기고 나는 신경 안 써야지 이게 아니라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진 돈이 너무 적은데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종잣돈이 적으신 분들은 불리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집값이 너무 오르고 막 집값뿐만 아니라 뭐 주식도 오른다고 하고 막 내 친구가 S&P 같은 거 사가지고 막 돈 벌었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뭔가를 불리기 위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돈을 가지고 그냥 통장에다가 넣어두면 안 될 것 같은 또 마음이 드시다 보니까 또 여기서 조급하게 투자를 하시거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뭐든지 다 오른다라는 이 시장에서는 안 산 사람이 바보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돈을 불리지 못했으면은 난 바보인 거야. 난 뒤처진 거야. 뒤처져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사회가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고 막 기사에도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뒤처지는 느낌이 들면 올재는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하고 조바심 들고 괜히 원망스럽고 그래요. 맞아요. 2가지 정도의 감정이 들어요. 첫 번째는 나 늦었네. 근데 늦었는지를 확인해봤나? 정말 늦었는지. 그 다음에 2번째는 나 늦었네. 뒤쫓아가야지. 그럼 뒤쫓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악수를 들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만약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돈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전 재산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전 재산을 내가 원리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기준 없이 그냥 늦었네? 쫓아가야지? 라는 마음만으로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인생에 이 선택이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잘 알아보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알아보는 게 막 귀찮고 아니면 되게 어렵고 막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알아보는 시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시장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지 아무거나 산다고 해가지고 수익 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저는 아파트 투자를 했으니까 아파트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3천만 원으로 사람들이 그 지역 안에서 선호하는 아파트를 사서 그걸 가지고 지금 거의 1억 이상 번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아파트가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매 거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 거래도 되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전세 거래가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전세로 여기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매로도 여기를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이 결국에는 그 동네 안에서 되게 좋아하는 아파트일 가능성이 커요. 거의 90% 이상 그래요. 예,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선택해서 매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아파트들이 서울 비싸니까 난 접근 못하잖아. 지방에도 있어요. 이 얘기 편집할 것 같긴 한데, 지방에 뭐 울산이나 이런 데에서 진짜 작년에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1억 버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그리고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그 수익을 불려나갈 만한 아파트들도 있고. 네. 규제 안 묶인 경기도 수도권 이쪽도요? 그럼요. 그러면은 내가 부동산으로 뭔가 해보고 싶긴 해. 투자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투자해도 되는 아파트의 특징이 뭐야? 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더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도와드릴 수 있지? 라는 거를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10분 정도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의 특징? 어떻게 해가지고 7억 정도를 벌었는지, 그리고 부동산을 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단계를 통해서 하는 거야? 라는 것들이 머리에 안 그려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딱 정해드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뭘 하면 되는지. 여러분들이 고정 댓글 클릭하면은 그 영상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좀 관심이 생겼고,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은 고정 댓글 클릭해서 한번 영상 한번 봐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 이거 괜찮은데? 나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25년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어요. 그 방법을 고정 댓글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보고 나서도 이거 좀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좀 모은 돈 많이 없고, 근데 알려주시면 진짜 열심히 할 자신이 있고, 한 분들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 이런 건 상관없어요?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만 갖고 오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봤었을 때 제일 속상한 때가 언젠지 아세요? 잘못 사신 분들을 만났을 때예요. 잘못 사신 분들이 막 너무 속이 상해서 내가 그때 좀 잘 알고 살 걸 그랬어요. 거기에 돈이 막 5천 묶여 있고 막 1억 묶여 있고 팔리지도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막 하세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 팔리는 것도 안 팔리는 건데 내가 그렇게 모르고 선택했다라는 나 자신에 대한 후회가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사기 전에 잘 알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속상한 일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모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 자모님도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같이 동네방네 찍어서 알잖아요. 전국의 온갖 곳들을 다 둘러본 다음에 계속 투자를 하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돈 한 푼의 소중함을 또 아시기 때문에. 돈 한 푼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알죠. 솔직히. 돈이 없을 때는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때가 제일 서러워요. 뭐 웃었지만 제일 서럽죠. 네. 그래서 제가 부동산 투자해온 경험 안에서 부동산 투자를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되었던 때는 통장에 돈이 불어나는 것들을 봤었을 때 이게 되게 저한테 안전한 울타리 같은 느낌을 줬고요. 만약에 제대로 알고 투자하지 않는다면 또 잘못 썼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